교재 8쪽서부터요. 교재 8쪽서부터 어디냐면은 83쪽까지, 교재 8쪽서부터 83쪽까지, 교재 8쪽에서부터 83쪽까지의 내용이 이제 함수죠. 함수별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부방에 가시면 어디냐면은 113번 자료, 113번 자료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 중부에서 수업한 내용인데요. 113번 자료 가시면 요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함수별 중요도와 차이점 해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제가 이거를 빈도수가 높은 거, 중간, 낮은 거, 출제되지 않은 함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거는 제가 뭐 다시 한번 여기다 좀 메모를 해드리겠지만은 요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얘는 이제 앞부분에 나온 게 데이트 함수였잖아요. 데이트. 그 8페이지에 보면 001번 데이트라고 돼 있고, 출제 빈도가 몇 번 나왔어요. 한 3번 정도.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 제가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은 데이라는 함수인데, 데이는 출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빈도수가 낮았다고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함수들은 출제가 한 번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 출제가 높은 거, 빈도수 높은 것 중에 앞에다 제가 이렇게 별표해 놓은 거 있어요. 별표 표시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 그러니까 if 함수하고 t average, 뭐 랭크, vlookup, hlookup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빈도수가 높은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는 굳이 제가 2번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방에 가면 여기 제가 이렇게 동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세요. 어차피 제가 이 책으로 설명한 거니까는. 예. 아무래도 중부에서 수업한 게 우리 서부 시간보다는 시간 배정이 많잖아요. 거기는 12주 정규과정으로 주당 5시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업보다는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다 풀어보고 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find니 find b 뭐 이런 거, search b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된 함수들은 거기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 search하고 find, search b, find b 이런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또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고, 예.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요거는 뭐 그런 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볼게요. 책 우리 어딜 보시냐면요, 그 86쪽 다음이 뭐죠? 실전 모의고사죠? 계산작업 문제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책에 보면 본교재 있죠? 두꺼운 거, 실기책. 거기에 실전 모의고사에 나왔던 계산 문제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시 지금 86쪽에 나와 있는 실전 모의고사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우리 본교재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영역에 계산 문제만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산 문제만 좀 정리해 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요 계산 문제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 그 계산 문제 끝나고 나면 최신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상시 2급, 상시 2급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책을 좀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커말 기출 문제가 요 상시 2급 이후에 나온 게 아직 공개된 게 없어요. 공개된 게 있으면 제가 뭐 언론 인쇄해서 드렸을 텐데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요 책으로만 지금 봐야 될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86쪽에 나와 있는 문제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먼저 열기를 누르실 겁니다. 열기를 누르시면은 우리 실습 파일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04의 실전 모의고사. 그러면 2급 A형부터 2급 J형까지 딱 있어요. A형을 더블 클릭을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볼 겁니다. 패스워드는 뭐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밖에 여기 2급 커말 2급 암호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열어서 보시면은요, 거기에 암호만 쭉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전혀 뭐 지장이 없을 거고요. 59 앰퍼샌드 027이에요. 예.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패스워드 입력하면, 입력하는 문제 1번, 기본 작업 2번, 계산 작업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 작업만 제가 쭉 풀어 드릴 거예요. 이건 다른 곳에도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는 다 열어 놓으셨죠? 예. 제가 요거를 지금 교재를 준비를 못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실전 모의고사 A형. 예. 이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는. 예. 수리탐구 영역이니까 B의 세 번째네요. B의 세 번째 영역이 수리탐구의 평균 이상이고, 과학탐구가 C의 세 번째죠.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공백.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실전 모의고사 A형의 문제가 1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탐구 점수가 각각의 수리탐구 평균의 이상이고, 과학탐구가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답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이겁니다. 내 수리탐구 점수가 이 평균의 이 전체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즉 안효동이라는 사람의 84점이 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되고, 안효동의 과학탐구 점수가 평균치 이상이면 이 사람은 우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뭐뭐나 지금 나와 있는가 좀 볼게요. if가 나와 있고요, and가 나와 있고, average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는 if
AND 안에다가 조건 1, 조건 2를 쓰고 나면 그래서 만족하면은 우수가 되고 아니면 뭐다? 공백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뭐뭐 이상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ND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if AND 안에 조건 1이라는 공백이 뭐냐? 수리탐구의 평균 이상, 수리탐구 점수, 여기서 말하는 B3가 수리탐구의 평균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조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C3가 과학탐구의 평균 이상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가 되고 아니면 공백이 된다는 얘기죠. 풀어서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또 다시 또 한번 풀어볼게요. and B3가 크거나 같다 average 수리탐구라고 하는 거에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또 하나는 C3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average 과학탐구 전체에 대한 평균치 이상이어야 돼. 이거를 만족하면은 뭐가 된다? 우수가 되고 아니면 뭐다? 공백 처리하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말로 떠드는 게? 예. 그러면 다시 한번 if AND 안에 묶어서 B3가 뭐보다 average B3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말하는 B8까지에서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되고, C3는 average C3부터 C8까지 여기까지 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우수가 되고 아니면 공백 처리해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돼. 근데 if라는 함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if는 아주 원초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는 if라고 쓰고 조건을 쓰고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하고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너 남자니? 물어보는 거야. 너 19세 이상이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그렇죠?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니? 그래, 비가 온다. 아니, 비가 안 온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입니까?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그러니까 그 조건을 뭐로?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할 거냐. 근데 and 대신에 or도 있어요. or라는 함수를 쓰면은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상이면 이런 거죠. and니까는 뭐뭐 이상이고 뭐뭐 이상이면.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봤으면 국어 평균 이상이고 영어 평균 이상이고 수학 평균 이상이면 장학생 아니면 공백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이 if를 써서 and 안에다가 조건 1, 조건 2, 조건 3 해가지고 계속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 되는. and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and는 저 위에 보면은요 출제 빈도수가 높은 함수 중에 and가 있어요. or도 나오긴 나왔는데 or는 뭐뭐 이거나
그럼 OR을 쓰는 거고 뭐뭐이고 그럼 AND를 쓰는 거니까 문제지에 나온단 말이야. AND를 쓰고 OR을 쓰라고 나오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두 개란 말이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수라고 쓰고 아니면 공백이라고 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 조건은 수리탐구 평균 이상과 두 번째 조건은 과학탐구 평균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써보는 거예요. 나의 수리탐구 점수가 수리탐구 점수의 평균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 과학탐구 점수가 전체 과학탐구 점수의 평균치 이상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우수가 되고 아니면 공백 처리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엑셀식으로 아예 써버리는 거죠.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답이 되겠죠. 이 사람은 우수고 아차 틀린 게 있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달러가 들어가야 돼. 달러가 들어가는 이유가 아세요? 달러를 안 해주니까 얘는 어디를 지금 참조하나 보세요. 참조하는데 엉뚱한 데죠? 얘는 요렇게 참조하지만 하나 넘어가면 아래를 참조하고 또 아래를 참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F4번 키 눌러주고 F4번 키 눌러주면 달러가 콩콩콩콩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죠. 우수가 2명이네. 요거만 달러가 표시된다는 거. 항상 우리는 내 거가 이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품 코드 여기 있는 Y가 아니면 여기 있는 K가 여기에서 따져야 된단 말이야. 나를 계산할 때 왼쪽에 있는 거랑 저 아래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될 때는 이 아래쪽에 블럭을 잡았을 때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혀 나와야 돼. 그게 엑셀의 보편적인 계산법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1번 문제는 해결했다고.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이런 유형이에요. 자, 2번 문제. 관리부 사원의 상여금 평균을 L3 평균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함수를 쓰냐면 뒷섬을 써야 되고 D에버레이지를 써야 되고 D카운트를 하고 라운드를 하고 라운드 업을 해야 되고 5가지를 알려줬는데 이 중에서 알맞은 그랬거든. 아까는 반드시 이 3가지 함수를 써야 되는 거고 지금 문제는 5가지 함수 중에서 골라 쓰시오. 이게 골라 쓰시오. 그러니까는 지금 평균 구하는 거니까 얘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얘는 개수 세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균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리지를 쓸 거고 반올림 하니까 라운드를 쓸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D 에버리지라는 함수하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예. 그러면 한번 볼게요. 는 라운드 어떤 값 그리고 자릿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는 라운드 1, 2, 3, 4, 5점 6, 7, 8, 9, 2 그렇게 되면은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야.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거는 1, 2, 3, 4, 5점 1, 2, 3, 4, 5점
8이 돼야 되겠죠. 소수점이야 2자리. 자,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짜리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컴마 2를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값을 이 D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쓰라는 거죠. 여기에 D 에버리지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는 D 에버리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데이터베이스. 이따가 하나씩 보겠지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필드가 나오죠. 필드 항목이 항목. 다른 말로 항목.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크리테리아. 조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 부서명이 관리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상여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제2의 두 번째라고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써도 되고, 또 다운표에다 상여금을 직접 써도 되고. 근데 부서명이 관리부인데 사실은 이 조건이 없으면 부서명이 임원실 이것밖에 못하거든. 부서명이 기술부나 부서명이 관리부는 글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못 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따로 조건을 걸어놨단 말이야.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해볼게요. 는 daverage라고 함수를 쓰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떴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얘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이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컴마 상여금의 평균 구하는 거죠. 에버레이지니까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여금을 클릭해 주면 돼. 상여금 자리를. 아니면 여기에다가 5라고 써도 돼. 왜? 성명이 첫 번째고 상여금이 다섯 번째니까. 또는 다운표 안에다가 상여금이라고 직접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상여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쓰려면 귀찮지. 클릭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아니면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쓰면 되는 거고. 조건은 뭐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소수점 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컴마를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요. 컴마를 띄우는 이유는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고, 컴마 안 띄워도 되고 띄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보기 싫어서 어떻게 나온다? 15733.33 이렇게 반올리면 여기서 끊어져 버려야죠. 그렇죠? 그러면 라운드 함수에 의해서 이 D 에버리지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자릿수에는 2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거고, 이 D 에버리지 함수, D sum, D average, D count, 뭐 D 많아요. D max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D average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이런 거를 결합하기에 딱 좋거든요. 평균이니까. 왜? 소수점 이하가 엉망돼 있잖아요. 이렇게 엉망돼 있어서 이 라운드하고 D 에버레이지 또는 라운드업하고 D 에버레이지 이런 거를 쓰기가 참 좋기 때문에 이 함수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답을 쓰면은 이렇게 15,733.33 하고 나온다 이거죠. 자,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메모한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연습장에다가 써보셔야 돼. 그래서 내 머리로 기억을 해야 되고 내 손도 기억을 하게끔. 자, 직접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요, 직접 제가 여기다가 직접 써보는데,
직접 쓸 때는 는 라운드부터 쓰셔도 되지만 D 에버리지가 중요한 거니까 D 에버리지부터 계산해 볼게요. D 에버리지라고 쓰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다 라는 거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컴마를 누르면 필드라고 여기 굵게 나온단 말이에요. 필드는 뭐야? 수당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총액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상여금의 평균 구하는 거예요? 상여금이니까는 상여금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컴마 크리테리아라는 말은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부서실이 임원실 그러면 임원실에서 받는 사람들 상여금의 평균이 나오겠지. 근데 부서명이 기술부 그러면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부서명이 관리부 이것도 떨어져 있으니까 부서명이 관리부라고 여기다 조건을 걸어라 하고 미리 써놓은 거야. 아니면 내가 직접 써야 될 때도 있고 조건을 직접 입력하시오라고 그러면서 입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균이 나왔잖아요. 평균이 나오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F2번 키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건 아시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요 앞에다가 라운드 쓰고 뒤에다가 콤마 2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갖추다 보면 이제 는 라운드 가로 열고 D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쫙 길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단편적으로 외우시다가 연습이 되고 나면은 한꺼번에 쫙 쓸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씩 아까 제가 여기도 if, and 해갖고 조건 쓰고 에버리지 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직접 써보셔야 돼요. 화면 보면서 아니 책 보면서 아 요거에 대해서 평균 구하는 거구나, 아 요거 합계 구하는구나, 어느 셀, 아 B의 세 번째구나 이렇게 보면서 연습장에다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요 빨리 늘어요. 잘 안 믿으시는데 예, 믿으셔도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이건 굳이 뭐 메모 안 하셔도 되고 공방에 그대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만 연습해 보세요. 예. 3번 문제도요. 그러니까 1번에 아까 if, and, if는 뭐 반드시 나온다 그랬고 and도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에버레이지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에버레이지만 달랑 내는 건 출제 빈도가 낮은 건데 섞어서 쓰면 참 좋죠. 이번 문제는 이 D 에버레이지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나와요. D 에버레이지가 나오든 D 썸이 나오든 D 카운트가 나오든 꼭 나오는데 D 썸을 쓸 줄 알면 D 맥스도 쓸 줄 아는 거지. 왜? 여기다가 에버레이지 대신에 썸 쓰면 뭐야? 이것들에 대한 합계를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여기다 맥스라고 쓰면 D 맥스는 뭐야? 아까 그런 조건에 맞는 거에 대한 최대값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야. 3번 문제. 왜 이런 거를 꼭 내지? 몸무게를. C의 13번째. C의 13번째가 어딨나 볼까요? 여기 있네. 아, 사람이 아니었네요. 예. C 13번째부터 C 18번째까지 몸무게가 가장 많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등에서 2등은 뭐라고? A, 3등에서 4등은 B등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5에서 6등은 C등급인가요? 이렇게 판정하래요. 근데 몸무게가 가장 많은 것이 1이래. 그리고 추수함수 쓰래. 랭크함수 쓰래. 그럼 뭐 이제 답 나온 거지 뭐. 랭크는 순위 구하는 거죠. 추수는 골라잡아 하나죠. 자, 이런 겁니다. 는 추수를 써서 여기에 순위를 넣는 거예요. 순위. 1등이면 뭐라고요? A. 2등이면 뭐라고요? A. 2등이면. 3등이면 뭐? B. 4등이면 뭐? B. 5등이면 뭐? C. 6등도 C. 이렇게 하라는 거야. 추수는 이 순위 값에 따라서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4면 네 번째, 6이면 여섯 번째. 그걸 가져가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함수만큼 쉬운 게 세상에 없어요. 골라잡아 하나 이거야. 뭐를 원하십니까? 나 다섯 번째 거요. 그럼 딱 골라주는 거야. 다섯 번째 거요? 당신은 C군요. 이거지. 자, 뒤에 계신 분은 뭐를 원하십니까? 전 두 번째 거요. A입니다. 이거야. 순위 구하는 게 어려운 거죠. 순위. 자, 랭크 함수는 기억나세요? 어떤 값을 범위에서 이 값이 그 해당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크냐 몇 번째로 작으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옵션에 따라 달라요. 기억나세요? 옵션이 0이에요? 옵션이 1이야 0이야? 헷갈리네. 그렇죠? 어떨 때 생략한다 그랬어요? 큰 값이 1등일 때는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때 0을 안 쓴다는 거예요? 2를 안 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기시험이잖아요. 보세요. 는 랭크라고 쓰고 요렇게 컴마 요렇게 드래그 한단 말이야. 그리고 F4번 키 꼭 누르죠. 왜? 나랑 남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블럭을 잡아야 돼. 그리고 컴마를 딱 찍으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아하, 큰 숫자가 1등일 때는 내림차순인데 0이네. 0. 오케이. 그러면 옵션이 0이면 무슨 의미라? 큰 값.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란 말은 큰 값이 1등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다? 생략할 수 있어. 생략이 가능한 거고. 옵션이 1인 경우는 뭐죠? 이거는 오름차순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작은 값이 1등인데 생략 불가한 거죠. 써야 돼. 이거는 필기시험에도 옵션 0과 1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꼭 나온다 그랬고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Vlookup, Hlookup 우리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거꾸로 옵션이 1일 때 생략해요. 랭크는 0일 때 생략하고 Vlookup, Hlookup은 옵션이 1일 때 생략하는 거야. 그 1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일치할 때 라는 개념인데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랭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는 랭크 누가 C의 13번째가 내 거가 내 점수가 어디서부터 C의 13번째부터 C의 18번째 이렇게. 그리고 뒤에 컴마 0 쓰는 거죠.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달러가 콩콩 들어간다. 이건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안 써도 되는 거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써도 돼.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이거를 요 함수를 머릿속에서 기억해 내가면서 하나씩 써내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랭크 함수는 제가 메모장에다 적었잖아요, 키보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메모장에다가, 연습장에다가 추수 함수를 써보시고, 랭크는 외워쓰기가 불편하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랭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는 랭크 가로 열고, 누가? 내 몸무게가 어디에서? 우리 몸무게들 중에서. 그리고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위가 나왔으면, 요거 보시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거다가 메모해 두시면 돼. 연습장에다 보고 적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함수랑 랭크 함수를 결합해서 길게 답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거를 직접 여기다가 한번 제가 써볼게요. 는 추수 랭크 몸무게가 우리 몸무게들 중에서 F4번 키 가로 닫고 콤마 A B C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제가 여기다는 빈칸을 계속 넣었지만 여기는 굳이 빈칸 넣을 필요 없으니까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4번 문제. 제품 코드 F13번째부터 F20번째 제품 코드와 코드표는 F24 서부터 H28 그리고 판매량 H13번째에서부터 H20번째 판매량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은 여기에 I 13번째부터 I의 수분을 계산하시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 이때 판매량은 지금 오른쪽에 판매량 나와있죠? 근데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나와있지? 판매 단가는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K로 되어 있으면은 판매 단가가 얼마냐면은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N으로 되어 있으면은 판매 단가는 4,500원이고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D로 되어 있으면 판매 단가는 1,500원이고 그 다음에
G로 되어 있으면 5,600원이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으면 Y로 되어 있으면 3,200원이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HLOOKUP, VLOOKUP, 그 다음에 레프트, 미들, 라이트 중에서 선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 마지막 글자니까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라이트를 써야 될 것 같고, HLOOKUP을 써야 될지 VLOOKUP을 써야 될지는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아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네? 그럼 VLOOKUP을 쓰겠죠. V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VLOOKUP을 쓰고 라이트 함수를 쓰겠죠. 자, 봅시다. 지금 고민형은 K로 끝났어요. K. 그럼 K로 고민형이가 3,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45 곱하기 3,000원이야. 판매량 곱하기 단가를 곱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놀이동산은 N이야. N. N이니까 4,500원이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는 판매량 곱하기 고민형이니까 3,000원을 곱해야 되는데, 내가 K로 돼 있으니까 고민형이라는 게 3,000원인 걸 알게 되지만 엑셀한테 시켜야 되거든요. 이때 참조표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다, 세로로 나열되어 있다 해서 버티컬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로니까. 예. 그런데 여기 K를 찾는 거잖아요. K. D를 찾으면 1,500원이에요. G를 찾으면 5,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G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K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이 VLOOKUP이나 HLOOKUP에서의 이 K를 찾아라 또는 D를 찾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블럭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냥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여유있게? 절대로 안 돼요. VLOOKUP이나 HLOOKUP에서 찾는 값이 N이면 반드시 그 글자가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건 VLOOKUP, HLOOKUP의 법칙이에요. 엑셀 나라의 법이야. 그냥 여유있게 여기서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블럭의 첫 번째를 가지고 위에서 찾는 겁니다. VLOOKUP, HLOOKUP에 있는 첫 번째 코드를 가지고 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왼쪽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VLOOKUP을 써야 되겠죠. VLOOKUP을 쓰고 이때 lookup value 찾는 값이 뭐냐 이거야. 찾는 값이. 자, 이게 어려우면은요 마법사를 보여드릴게요. 마법사에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뭐를 찾는 거냐면은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요?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에요. 밑에 이렇게 여기 얘 블록 잡은 거 있죠? 얘가 테이블 어레이라고. 얘는 반드시 F4번 키 눌러야 되고. 그럼 lookup value는 뭐냐? 이 테이블 어레이에 있는 첫 번째 K냐 N이냐 D냐 G냐 Y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제품 코드 오른쪽에 처박혀 있잖아요. 여기 놀이동산 끝에 있지 않습니까? 딸랑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함수를 써야 돼? 라이트 함수를 써야지. 이 제품 코드에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라 이거야. 이렇게 라이트 함수를 써서. 그 다음에 인덱스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K란 말이에요. 고민형이 K인데 그 K 찾았어. 그럼 K를 찾았으면 코드가 첫 번째고 품명이 두 번째고 단가가 세 번째인데 뭐 어떤 거를 가져오라고 물어봤냐 이거야. 1 코드, 2 품명, 3 단가인데 수량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단가를 곱해야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 요소인 단가를 가져야 되니까 3하고 쓰는 거예요. 3. 이때 레인지 룩업이 있어요. 레인지 룩업에는 아까 랭크 함수에서는 0일 때 생략하는 거지만 여기는 1일 때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럼 1은 뭐냐?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래요. 근데 비슷하게 일치하려면은요, 규정이 있습니다. 꼭 알파벳 순위, 오름차순, 1, 2, 3, 4, 5, A, B, C, D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는 정렬도 안 돼 있지만, 당연히 K를 찾고, N을 찾고, D를 찾고, G를 찾아서, 거기 있는 글자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만이 여기는 판매 금액만 지금 계산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단가만 가져왔네. 단가. 그럼 여기 앞에다 뭐를 해야 돼? 판매량 곱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판매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해주면 판매 수량에다 판매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주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나온다 이거. 네. 자, 답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가, 판매량 곱하기 판매 단가라 그랬으니까 판매량은 어디 있어요? 판매량은 내 왼쪽에 있지.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그거보다 더 왼쪽에 있는 글자 중에 오른쪽에 산 글자를 잘라가지고 밑에 코드표에서 그런데 코드는 여기에 있고 코드표는 밑에 있잖아요. 그게 밑에 있는 애다가 당연히 달러가 꽁 찍혀야지. 그리고 세 번째라는 뭐라고요? 코드가 첫 번째고 고민형이 두 번째고 판매 단가가 세 번째 요소니까 세 번째 요소를 가져와라 하는 의미고, 0은 뭐다?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돼. N이면 N을 찾고 D는 D를 찾아야지 엉뚱한 거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코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쉴게요. 5번 사마 페인트 이 판매 금액이 D 24번째부터 D 30번째까지 판매 금액의 평균 D에 32 평균을 정수까지만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 페인트가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사마 페인트가 여기 있네. 고려화학 명지 페인트 사마 페인트 있네. 그 사마 페인트의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하래. 조건부 평균이죠. 사마 페인트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래.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조건부 평균인데, 조건부 평균을 계산할 함수가 뭐뭐 있어요? Daverage라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um if를 count if로 나누는 것도 있어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에요. 그렇죠? 세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세 과목에 대한 합계를 3으로 나누면 세 과목의 평균 나오잖아요.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verage if를 쓰면 편해. 근데 굳이 sum if하고 count if를 쓰래. 예. 이 책에서는 sum if하고 count if하고
int 함수를 쓰래요. int는 뭐냐면 정수화 함수예요. 정수라는 말은 뭐냐면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점 얼마 이렇게 소수점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nt에다 넣어주면 소수점이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는 int 가로 열고 sumif 나누기 countIF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sumif 한 거,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로 나누면 조건에 맞는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int를 취해주면은 뭐가 된다? 그냥 정수화 되는 거죠. 예. 자, sumif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는 sumif를 쓸 때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나와요. countIF는 이렇게 써요. 범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umif는 문법이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예요. countIF는 범위, 조건이에요. 우리 반에서 남자가 몇 명이니 물어볼 때는 조건이 남자라는 거고 이때 범위는 어디예요? 성별이겠지. 남자 여자가 들어있는 데가 범위가 되겠지. 국어 점수 중에서 남자를 찾아라 이건 못 찾잖아. 그렇죠. 여기서 sumif에서 조건은 범위가 어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래처명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서머 페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거래처명이 어디냐면은 A의 24번째부터 A의 30번째가 이게 거래처명이야. 여기가 범위야. 이 중에서 뭐예요? 서머 페인트. 이게 조건이야. 합계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판매 금액은 D의 24번째부터 D의 30번째까지가 이게 판매 금액이야. 이 동네. 그러면 countIF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처명에서 서머 페인트를 찾을 거야. 자, 그럼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써볼게요. 는 int 가로 열고 sumif 가로 열고 A 24번째부터 A의 30번째 서머 페인트 그리고 뒤에 24번째부터 뒤에 30번째 이렇게 뭐가 된다? 요게 이제 서머 페인트 합계죠. 나누기 countIF A의 24번째부터 A의 30번째 서머 페인트 이게 답일 거예요.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A 24번째부터 A 30 가로를 쳤구나. 가로 치면 안 되는데 예. 어쩐지 답이 나왔네요. 제가 여기다 가로를 쳤는데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이 이제 메모를 제가 이제 그대로 요 파일도 올려드릴 거고 공방에도 요 내용이 다 보이게끔 제가 올려놓겠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면서 아 이러면 되겠다 하는 걸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글자를 좀 작게 줄여 볼게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글자가 참 보실만 하죠? 너무 안 작죠? 괜찮죠?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 A형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쭉 정리해 놨으니까는 보시고, 예. 여러분 대기 가셔서 복습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자, 88쪽에 있는 거를 열어볼게요. B형, 2급 B형. 패스워드는 요거죠? 51-582 51-582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열립니다. 여기 계산 작업 들어갈 겁니다. 계산 작업. 네. 확인하세요. 요거는 제가 (51-582가) 패스워드예요. 예. 실전 모의고사 B형. 잠깐만요. 여기 교재로는 몇 쪽이었다고 할까요? 86쪽이었죠? 이건 88쪽이죠? 예. (1번) 문제 기본급이 C의 세 번째부터 C의 여덟 번째래요. 기본급과 근속수당 조견표가 있는데 B 열 번째부터 D 11번째를 이용하여 월급여 D의 세 번째부터 D의 여덟 번째를 계산하시오. 이거 문제네. 그렇죠? 월급여는 기본급 더하기 근속수당 HLOOKUP이라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V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속 연수를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예요. 7년차는 10만원이에요 11년차가 돼야 15만원을 받고 16년차 이상이면 25만원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는 기본급에다가 더하기 이 조견표가 있단 말이에요. 조견표를 갖고 따져야 되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죠? 왜? 얘가 지금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HLOOKUP을 써야 되고 이때 찾는 값은 근무연수고 그 근무연수가 들어간 동네를 블럭으로 잡는 거죠. 이 블럭에 반드시 첫 번째는 근무연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근무연수나 기본급은 내 왼쪽에 있는 것들이지만 조견표는 다른 동네에 있잖아요. 다른 동네는 F4번 키 누른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른 수당을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 걸 가져오는 거죠. 첫 번째는 연수고 두 번째는 수당이니까
수당을 가져와야 되는 거. 그래서 2고 그 다음에 컴마 이때는 7년차라는 거는 정확히 없잖아요. 0년차에서 10년차까지는 10만원이고 11년차부터 16년차 및 15년차까지는 15만원이고 16년차 이상이면 25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여기는 유사일치란 말이야. 이럴 때 유사일치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보셨던 거는 반드시 N이니 뭐 D니 이런 걸 찾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안 써도 되는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럼 뭐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급에다가 근속수당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근속수당 조견표에 있는 블럭의 첫 번째 거가 연수가 되는 거죠. 근무 연수가 요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컴마 1을 생략하는 거죠. 컴마 1. 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컴마 1 써도 되는 거예요. 컴마 1은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자동 체크를 해주면 답이 착 나온다 이거죠. 자, 2번 문제는 뭡니까? 지점 코드. 지점 코드가 뭐냐면 F의 세 번째부터 F의 여덟 번째인가요? 지점 코드를 F의 아홉 번째네. 를 이용하여 지역 제2의 세 번째부터 제2의 아홉 번째 지역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S 이거나 K. 이름은 뭐가 된다? 이건 수도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 이거나 B이면 뭐라고? 이거는 경상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전라도 라고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는 if하고 오아하고 레프트 함수를 쓰래요. 그럼 아까 봤던 건 if and 뭐 middle 뭐 if and right 이런 거 썼었잖아요. 이건 이제 if 오아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참인 경우하고 거짓인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는 if 오와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S 또는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요거를 이렇게 쓰죠. 는이라고 쓸게요. 그냥 얘가 뭐라고? K이면 그럼 뭐다? 수도권.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오와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어떤 거면 D 혹은 지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뭐면 B 이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고요? 여기는 경상도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다? 전라도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지정 코드가 어디에 있어요? F3번째죠? F3번째 첫 번째니까 왼쪽에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레프트 F의 세 번째에서 한 개가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렇게 여기 F 세 번째 첫 번째 자리 요거가 S냐 어쩌냐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요거다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만 써주면, 그러니까는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는 if 조건을 쓰는데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면 참인데 또 조건을 물어봐야 돼. 그럼 if에다 또 조건을 걸어요. 그럼 참인 경우도 있고 거짓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요 조건에 만족하면 얘지만 아니면 이 조건을 또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거고 아니면 나머지 거짓 이거지 뭐. 지금 아래에 있는 경우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이거나 저거나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를 여기다 써야 되고, 또 아니면 이 조건은 또 뭐야, 이거나 저거나잖아. D 이거나 B 이거나 이런 거지. 그러면 이 조건도 아니고 저 조건도 아니면 뭐다? 나머지는 전라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것이 바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를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야, 이 참이 아니면 다시 조건을 물어보는데 여기서 또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뭐다? 경상도고. 근데 지금 수도권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면 나머지는 뭐야? 전라도고. 그래서 이거를 길게 나열한 게 요게 답인데 한번 직접 한번 옮겨 볼까요? 여기다가 답이 나왔네. 잠깐만, 뭐라고 썼을게. 오프라고 썼구나, 바보. 오 안돼. 그랬죠. OR인데 OR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잘못 썼네. 여기 오프라고 썼어. 오프. OR인데. 예. 글자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예, OR인데. 아까 봤던 문제 1번은 if and 이렇게 썼어요. if and. 지금 물어본 거는 뭐냐면 if or를 쓴 거죠. if or를 쓴 거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단가. 이거 문제가 조금 껄쩍 찍었는데, 단가가 뭐야? B야? 단가 B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단가 B 있네. 단가 B하고 최종요금의 표준 편차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두 메디안 VAR STD EV 라운드업 중에서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반올림 하는 거니까 라운드고요. 표준 편차가 뭔지를 모르죠. 한번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답은 이거예요. SS. STD EV가 표준 편차예요. 요 모드는 뭐죠?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숫자가 뭐냐 하는 거고요. 메디안은 중간값.
자, 여기다가요 는 모드라고 쓰면은요 여기 최빈값, 최빈수를 구합니다라고 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고 쓰면 중간값하고 뜨거든요. 그리고 std ev라고 하면 표준 편차라고 나오고 var은 분산 구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분산이에요. 분산이고 얘가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는 std ev 범위를 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해당 범위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요. 저도 이제 까먹었어요. 여기다가 sum 쓰면 뭐예요? sum 해당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max를 쓰면 해당 범위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 var을 쓰면 뭔진 몰라도 그것들의 분산 구하는 거고, 표준 편차가 뭔진 몰라요. 자, 그러면 는 라운드 std ev의 범위 주고 자리값 자리수 주는 거지. 여기서 자리수를 얼마를 해요? 100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죠.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죠. 1, 10,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당 범위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했다, 이 얘기예요. 이 말 뜻이. 그 범위는 아까 여기 있네. 이게 범위잖아. 이렇게 범위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범위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C에 16, 21. 그러니까 여기다가 C에 16부터 C에 2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다 쓰는 거는 키보드로 썼지만, 자, 이걸 한번 제가 써보죠. 그러면 는 라운드 가로 열고 std ev 가로 열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 그랬죠. 뭔지 몰라도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직접 키보드로 쓰면은요, 는 아까 쓰듯이 라운드 가로 열고 std ev 가로 열고 C에 16 콜론 C에 21 가로 닫고 콤마 마이너스, 이거를 얘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키보드로 써도 됩니다. 이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콜론 있잖아요. 콜론 대신에요, 점점 어디에서 어디까지 점점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되잖아요. 하고 엔터를 치면은요, 지가 알아서 또 이렇게 콜론하고 바뀌어요. 왜냐면 엑셀이 나오기 전에 로터스 디벨로프먼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로터스 1, 2, 3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엑셀 때문에 망했거든. 그리고 엑셀이 뭐라고 했냐면 로터스를 승계했어. 로터스는 점점이라고 써요. 엑셀은 콜론을 쓰고, 범위를 정해줄 때. 그래서 콜론이 점점 쓰면 알아서 엑셀에서 바뀌어요. 요렇게 엔터 치면 답이 나와요. 점점이라고 써도 되고 콜론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자동 채우기 하면 뭔진 몰라도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4번 문제는 생산량, 여기 생산량이 어디예요 지금? G15부터 20이네요. G15에서 G20이네. 그렇죠? 네, 생산량이 얼마? 3,000 이상인 월의 판매량 합계를 아예 23번째인가요?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 뭔 소리입니까? 보자. 자, 여기 중에서 3,000 이상, 여기 있네. 조건이 있네. 3,000 이상 되는 게 지금 뭐냐면 하나, 둘, 세 군데 있죠? 생산량이 3,000 이상 되는 판매량이 어디야? 하나, 둘, 세 군데잖아. 여기 맞잖아요. 그렇죠? 생산량이 3,000 이상인 데가 여기 있으니까 생산량이 3,000 이상인 곳에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조건부 합계네. 그러면 이건 조건부 합계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되나 보세요. dsum, daverage, dcount. 세상에 다 나왔어. 데이터베이스는 다 나왔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이거 조건부 합계 구하는 거니까 dsum 쓰면 되겠네. 예. 는 dsum 데이터베이스 여기 필드 크리테리아, 그냥 우리말로 쓸까요? 조건 이렇게 쓸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데이터베이스죠? F14번째부터 I 20번째까지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꼭 들어가야 돼요. 생산량 A와 판매량 B는 꼭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조건이고 여기가 구할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과 판매율은 포함이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만큼만 블록 잡았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에요. 요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요. 하여튼 요 두 개만 포함하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다 잡더라. 그 다음에 판매량 B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H14번째라고 쓰면 되고 3이라고 쓰면 되고 따옴표에다 써도 되고, 조건은 요게 조건이죠. 그러면 는 D sum 전체 범위 잡고 컴마 판매량에 대한 합계 구할 거고 컴마 조건을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뭐. 답을 한번 좀 끊어서 볼게요. 이렇게. 뭐야?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쉼표를 이렇게 넣는 거는 뭐 제가 보기 좋으라고 한 것 뿐이니까. 예. 이런 문제만 나오면 뭐 그냥 척척척 5분 만에 풀고 나오지.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워. 함수 하나만 쓰는 거잖아. 함수 하나만 쓰면 얼마나 쉬워요. 아까는 라운드도 썼지, 뭐도 썼지. 아까는 if, or,eft 3개 썼지. 지금 하나만 쓰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5번) 주민번호. 시험에 이런 게 나올려나 모르겠네. 이제 주민번호 타령 안 하니까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성별 D26번째부터 D31번째까지 성별과 생년월일 E26번째부터 E31번째까지 생년월일을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구하시오. 잠깐만, 문제가 여상스럽다. 지랄이네. 함수가 되게 지랄맞게 나왔네. 한번 해보자. 한번 먼저 성별부터 한번 해봅시다. 성별은 어떻게 구하래요?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 자리가, 여덟 번째 숫자가 짝수이면 여자, 홀수이면 남자,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물어봐야지. 는 if 주민번호에 여덟 번째 숫자가 짝수입니까? 물어봐야지. 그래, 짝수도 어쩔래? 그럼 여자군요. 아니면 남자군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이에요. 그럼 여덟 번째 숫자를 물어봐야죠. 일단 여덟 번째 숫자를 잘라야 돼. 그러니까 다시 if MID가 B의 26번째가 주민등록번호죠.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 컴마 한 개. 이게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숫자입니다. 이것이 짝수이냐 물어봐야 돼. 짝수이면 뭐라 그랬으니까? 여자라 그랬으니까. 아니면 남자라 그랬으니까. 그럼 짝수다 홀수다를 판별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짝수다 홀수다라는 함수는 사실은 없고요. 여기서 참고로 짝수라는 말은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라는 건 뭐냐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가 0이라는 것이 이게 2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짝수라는 뜻이에요. 3의 배수는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고 7의 배수는 7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과 5의 공통배수를 찾아라 그러면 7로 나눠지고 5로 나눠지면 7과 5의 공통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하는 함수가 뭐냐면 MOD 함수예요. MOD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겠죠. if MOD MID B26 8,1 이거를 2로 나누었을 때 2로 이게 0인 이르면 뭐다? 이게 여자고 아니면 남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MOD 구하는 함수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는 MOD 5,2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1 돼요. 5를 2로 나누니까는 몫이 2고 나머지 1 되잖아요. 그렇죠? 는 MOD 6,2 하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2로 돼 있고 1로 돼 있으면 이건 나머지가 1이고 정정 이건 나머지가 0이고 이건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이게 짝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9서부터 시작해서 9, 0, 1, 2, 3, 4, 5, 6, 8개가 있는데 다 홀수는 남자고 짝수는 다 여자예요. 우리나라는. 요게 MOD 공법이거든요. MOD 공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렇게 쓰면은 남자 여자를 판별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풀면은 남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온 맞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8번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체결은 받습니다. 자, 생년월일은 어떻게 하래요? 이거 헷갈리게 돼 있는데 생년월일은 성별 코드가 2보다 크면 2000년대생이죠. 2000년대 출생한 거고, 아니면 1900년대 출생한 거죠. 저는 1이고 여러분 2지 않습니까? 여기 3이나 4는 없죠. 그렇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3, 4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1968년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2001년이라고 표시한단 말이야. 왜? 요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1이면 어떻게 돼? 1901년이야, 이 사람은. 1901년. 이 성별 코드가 1이면 이 사람은 1901년이 되는 거고, 성별 코드가 3이니까 2001년인 거지.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 자,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가 봤더니, if, date, 이걸 써야 돼요. middle. 자, 일단은 주민번호에서 성별 구하는 걸 했고요. 이거 하나 더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용해서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고, 요 위에는 성별을, 이거를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양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럼 여기다가 는 if,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게요.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려면 는 데이트 연도 월 일 이렇게 쓰면 얘가 날짜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년월일을 써주면 돼. 는 데이트 1970년 12월 25라고 쓰면은 이건 1970년 12월 25일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민등록번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는 데이트 주민번호에 앞 두 개가 몇 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번호에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그 다음에 주민번호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가 몇 월이거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그렇게 자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 사람은 1901년이 돼버리거든. 01년생, 그럼 2001년생이라고 하면 좋은데 1901년생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코드를 갖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는 데이트 물어봐. if 성별 코드가 2보다 크니? 2보다 크니? 그러면 2보다 크면은 2000년생이니까 이 0이라는 글자를 붙일 거고 3, 4 2보다 큰 건 3, 4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 2죠. 그러면 이 사람은 1900을 붙일 거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앰퍼샌드 주민번호 앞 두 개를 잘라. 그러니까는 요 사람은 1919라는 글자가 붙어서 68이 되는 거고, 요 사람은 이 0이 붙어서 01이 붙는 거야.
성별 코드에 따라서 앞에 20이 붙을지 19가 붙을지 판발음하고 그래서 붙이고 앰퍼샌드는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도가 되는지 여기서 판별이 나는 거지. 연도는. 월은 똑같아. 월은 요거를 이제 월하고 일은 요거 똑같이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줄여서 쓰면 는 데이트 if MID 주민번호가 어디 있죠? B26이죠? B26에 여덟 번째 한계가 크다 얼마? 2. 크다 2.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20을 붙이고 아니면 19를 붙이고 그래서 앰퍼샌드 그리고 여기다가 주민번호 앞에 있는 걸 잘라야 되니까는 레프트를 쓸 수는 없어요. 레프트 함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쓰는 함수가 if, date, middle, mod 4개밖에 없으니까는 레프트를 못 쓰니까는 mid를 써서 B26에 첫 번째에서 2개를 자르면 돼. 첫 번째 2개를 자르면 77년 하고 붙는 거죠. 그 다음에 MID B의 26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2개를 자르면 되고 MID B의 26번째에서 5번째에서 2개를 자르면 답을 할 때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답이 나왔다. 답이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왜 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다음표에다 집어넣고 2를 물어봤느냐 하는 건데 이걸 숫자 2로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MID 함수로 자르잖아요. 자르면 무조건 글자가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거 숫자예요, 글자예요? 이거 숫자 아니에요, 글자예요? 왜? 얘 자체가 글자잖아요. 주민등록 번호지만 중간에 대시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바람에 얘는 글자가 돼버렸어, 문자가. 그리고 레프트, 미들, 라이트 이런 걸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 무조건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잘랐기 때문에 글자 2보다 크냐, 글자 3이냐, 글자 4냐 이렇게 묻는 거지 숫자 2보다 크냐 물어보면 다 크다 그래요. 모든 글자는 모든 글자 모든 문자는 어떤 수보다 크다. A라는 글자는 5억이라는 숫자보다 큰 거예요. 100조보다도 커. 모든 글자는 어떤 숫자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숫자 2보다 크냐 물어보면 다 큰 거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건부 서식 배울 때 이런 거 있었죠. 여기다가 뭐뭐보다 크다면 만약에 2보다 크다면 3보다 크다면 이럴 수 있잖아. 3보다 크니까 4나 5나 6은 3보다 크잖아.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정해주면 그래서 여기다가 50만보다 크다면 다 50만보다 커. 이거는 글자는 이거 글자잖아. 글자 남자 여자 이거 글자잖아. 자 5보다 크다면 하면 얘는 5보다 크겠지. 3보다 크겠지. 3, 5, 4 이런. 근데 얘들은 뭐야? 얘는 글자기 때문에 다 크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날짜는 뭐야?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이 1이에요 1900년 1월 1일이 1이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쉼표살을 찍어버리면 25,000이 나와. 1968년 7월 23일생은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얼마다? 여기 나온 것처럼 25,042번째 날짜라는 뜻이에요. 그 날짜가 이렇게 돼버려. 숫자가 되고 날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꼭 명심해 두셨다가, 예, 이거 틀어지면 안 되니까는. 예. 그러니까 지금 남자 여자 있는 것도 찾아봤고 성별 코드를 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되고 다 했어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세요. 한 5분 쉬었다가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은 저 뒤로 넘어가서 128쪽 128쪽 상시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US 메모리 담아드린 분은 요렇게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제가 담아드린 거 있는데 요거는 공부방에다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같이 요 파일하고 다 올려드릴 테니까는, 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거 요 문제예요. 우리 문제 128쪽이라는 게 여기 129쪽 130쪽이 또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요 책 요거 스캔 뜬 거니까는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답도 있고요 간단한 해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예.